이거 맞나? 정말 이렇게 해도 돼? 떨리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시작한 거야. 멈출 수 없어. 차갑고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28년을 28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15억이야. 빨리 해. 비 오기 전에.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 김태호의 목소리였거든요. 삽이 흙을 덮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것이 땅에 묻히는 소리.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저였거든요.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윤미영, 52세. 28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해오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 얼굴 위에 흙이 조금씩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윤미영, 52세. 28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해오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일상이 28년간 계속됐어요. 남편 김태호는 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커피 타왔어. 5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그냥 당신 좋으라고. 이상했어요. 평소의 태호는 아침엔 신문만 보다가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커피를 타다 주다니. 오늘 현장 안 가? 늦게 가려고. 당신이랑 아침 같이 먹고 싶어서. 뭔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정해지는 걸 싫어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태호가 이상하리만큼 살갑게 굴기 시작한 건. 미영아,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이었죠. 돈 아까운데 뭐. 돈이 뭐가 아까워. 당신이랑 가는 건데. 결혼 28주년 기념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비싼 호텔도 예약하고 좋은 레스토랑도 데려갔죠. 사진도 많이 찍자고 했고요. 당신 너무 예뻐. 갑자기 왜 이래? 민망하게. 진심이야.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그땐 정말 믿었어요. 남편이 28년 만에 다시 저를 사랑하게 됐구나 하고. 6월 어느 날 태호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영아, 이것 좀 서명해 줄래? 뭔데? 보험 갱신하는 거야. 우리도 나이 들어가니까 보장 늘려놓으려고. 그래, 알았어.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보험이며 재산 관리를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또 뭐야? 암보험. 요즘 주변에 암 걸린 사람 많잖아. 미리 대비하자고. 서류가 여러 장이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기 귀찮아서 그냥 서명했어요. 그게 제 사망보험금 15억짜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고마워, 여보.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그 앞으로가 저를 죽이고 난 다음을 의미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7월 초 태호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소라라고 해. 부동산 쪽 일 도와주는 친구야. 회사 모임에서 처음 봤습니다. 39살,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소라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한다니 좋게 봤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호하고 소라가 너무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아, 이 과장. 그 서류 내일까지 정리해줘. 밤 10시에도 전화하고 주말에도 전화했어요. 일 때문이야. 부동산 업무가 복잡해서. 태호의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8월 어느 날이었어요. 태호가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 더운데 무슨 등산? 건강에 좋잖아. 우리 운동도 할 겸. 글쎄, 제발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어. 태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결국 승낙했죠. 그런데 등산 전날 밤 태호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나야. 내일 계획대로. 응, 알았어. 준비는 다 됐지? 태호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야? 아, 회사 김 부장. 내일 골프 치기로 했거든. 내일 우리 등산 가기로 했잖아. 아침 일찍 가서 점심 전에 끝낼게.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호가 제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했던 거죠. 등산 당일 아침 태호는 보온병을 들고 왔어요. 커피 타왔어. 차에서 마시자. 어머, 준비 철저한데. 당신 좋으라고. 차를 타고 산으로 가는 길 태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어요. 미영아, 그동안 고마웠어. 갑자기 왜? 그냥 28년 동안 고생 많았잖아. 무슨 소리야? 같이 산 건데.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태호가 보온병을 건넸어요. 커피 마셔. 아까 타온 거.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셔봤어요. 쓴맛이 강했어요. 평소보다 진한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써? 원두를 바꿨어. 괜찮아? 응, 마실만해. 두 모금, 세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미영아, 괜찮아? 태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태호의 표정이었습니다. 슬픈 듯, 안도하는 듯한 이상한 표정. 그리고 전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산속이었어요. 나무들 사이 공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소라. 빨리 해. 비 많이 오기 전에 끝내야 돼. 알았어. 태호의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태호는 삽을 들고 있었고 소라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태호가 다가왔어요. 왜 이러는 거야? 돈이 필요해. 너무 많이 필요해. 무슨 돈? 도박빚. 7억이야. 갚지 못하면 난 죽어. 도박이라니. 28년 동안 한 번도 도박 근처에 간 적 없던 사람이. 그래서 날 죽이려고. 보험금이 15억이야. 내가 죽으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소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줌마, 원망하지 마요. 어차피 남편은 이미 마음 떠났어요. 우리 사귄 지 1년 됐거든요. 보험 준비한 것도 그때부터고. 1년. 그럼 그 살가운 행동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태호 씨는 아줌마한테 진작 질렸대요. 늙고 재미없고. 태호가 소라를 말렸어요. 그만해.
어차피 죽일 건데 진실은 알고 죽어야죠. 소라가 비웃었어요. 아줌마, 저승 가서 남편 원망하지 말아요. 아줌마가 못난 거예요. 그때 태호가 삽을 들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삽이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맞는 순간 번쩍하는 빛과 함께 의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흙 속이었던 거죠. 숨이 막혔습니다. 흙냄새.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흙을 씻어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필사적으로 얼굴을 움직였어요.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리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로 쏟아졌어요. 공기였습니다. 귀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온 힘을 다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흙이 빗물에 젖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드디어 한쪽 손이 땅 위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은 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차가운 빗줄기. 있는 힘을 다해 흙을 파냈어요.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마침내 상체가 빠져나왔을 때 폭우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 여기는 우리 동네 뒷산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묻혀있던 곳 옆에는 삽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날 죽이려 했던 겁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폭우는 계속 쏟아졌고 산길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가면 안 돼. 아직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집에 가면 정말 죽을 거라는 걸.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테니까. 휴대폰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지갑도 없었고요. 비에 젖은 채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벽 3시, 도로에는 차 한 대 없었어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오빠한테 가야 해. 친정 오빠 윤민서. 전직 검사였죠. 은퇴한 지 2년 됐지만 오빠라면 도와줄 거예요. OKM을 걸었을까? 오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딩동, 딩동.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 새벽에. 오빠가 문을 열다가 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오빠. 그 말을 끝으로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복수해야 한다. 반드시. 죽음에서 돌아온 자. 2편. 눈을 떴을 때는 오빠 집 안방이었습니다. 미영아, 정신 들어? 올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28년간 함께 산 남편의 손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형수, 물 마셔. 물을 마시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태호가 날 묻었어. 뭐? 오빠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윤민석, 58세. 30년간 검사로 일하다 은퇴한 오빠였죠. 그 날카로운 검사의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사내. 날 묻고 갔어. 죽이려고. 오빠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태호한테 전화해봐. 안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돼. 왜? 15억짜리 보험금 때문이야. 모든 걸 설명했어요. 등산 가자던 남편, 차에서 마신 커피, 정신을 잃은 것, 그리고 땅속에서 깨어난 것까지. 오빠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새끼를. 오빠, 아직은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무슨 증거?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지켜보는 거야.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올케가 울먹였어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형수,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씻고 옷을 갈아입으니 좀 살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시퍼런 멍, 머리 뒤쪽에 혹, 온몸의 상처들. 이게 증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오빠, 우리 집 좀 가봐줄래?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지. 실종 신고했는지, 뭐라고 하는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검사 출신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오빠가 나간 사이 올케와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 그동안 태호 오빠가 이상한 행동 없었어?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살갑게 굴었죠. 선물도 자주 사주고 외식도 자주 하자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28년 만에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저를 죽이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이 시간 후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실종 신고했더라. 뭐래? 등산 갔다가 아내가 사라졌다고. 산사태 났을 수도 있다고 경찰한테 그러더라. 산사태. 폭우에 산사태 나서 실종됐다고. 시나리오를 짠 거죠. 교활한 놈. 완벽한 사고사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이소라라는 여자가 집에 있더라. 회사 직원이라면서. 집에. 위로한다면서. 위로라니. 역시 그랬군요. 둘이 짜고 친 거예요. 오빠, 이소라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검사 동기들한테 부탁해 볼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28년 전 처음 아이를 유산하고 같이 울던 사람. 둘째 아이 준혁이 대학 보내고 같이 기뻐하던 사람. 시어머니 병간호 같이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날 죽이려 했다니. 김태호,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죽은 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살아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폭우가 멈추고 있었죠. 그 비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 내가 복수의 비가 되어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김태호, 이소라. 지옥을 보여주겠어.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아, TV 봐. 올케가 리모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북한산 일대에서 토사에 묻힌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신이라니? 경찰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종 신고된 윤미영 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나왔어요. 실종자로. 실종된 윤미영 씨는 남편과 등산을 갔다가 남편 인터뷰도 나왔어요. 아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아내가. 그때 화면에 이소라가 나타났어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런 일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소라도 울고 있었어요. 가식적인 눈물. 올케가 TV를 꺼버렸어요. 더는 못 보겠어. 저 인간들. 오빠가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야. 어떻게?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특히 보험 서류. 집에 있을 텐데. 내가 가볼게. 위험하지 않아? 나 검사 출신이야. 걱정 마. 오빠가 나간 사이 전 생각에 빠졌어요. 태호와 이소라. 그들의 계획은 뭘까? 시신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올케가 말했어요. 미영아, 이것 좀 봐. 올케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태호 회사 홈페이지였죠. 공지사항에 부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대표이사 김태호 부인 윤미영 여사 별세.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이었어요. 장례식장도 잡았네. 청산병원 장례식장 3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부터 조문 받는다고. 죽지도 않은 사람 장례식을 치르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태호, 이소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죽길 바라니? 좋아. 죽은 사람이 되어줄게. 그리고 유령이 되어 너희를 괴롭혀주지. 오후에 오빠가 돌아왔어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찾았어. 보험 서류.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사망보험금 15억. 수익자 김태호. 가입 날짜는 3개월 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 봐. 미영이 서명이 위조야. 위조? 필적이 달라. 그리고 이 도장도 가짜야. 김태호가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을 든 거였어요. 이것만으로도 김태호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이소라는 이것도 찾았어. 오빠가 다른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소라와 태호의 계약서였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7억 5천만 원 지급. 이소라의 몫이 7억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해. 아직이야. 제가 말했어요. 뭐가 더 필요해? 자백. 놈들이 직접 자백하는 거. 어떻게? 내가 유령이 되는 거야. 오빠와 올케가 놀라서 절 봤어요. 미영아, 무슨 생각을?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미치게 만들 계획이. 그날 밤 장례식장 CCTV를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오빠 후배 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형님, 이거 불법인데. 내 형수 살리는 일이야. 도와줘. 결국 승낙했어요. 다음 날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전 멀리서 지켜봤어요. 변장을 하고. 태호는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미영이.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소라는 상갓집을 돕는 척하고 있었고요. 조문객들이 왔어요. 김 사장님 힘내세요. 부인이 그렇게 갑자기. 산사태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제 목소리였어요. 미리 녹음해둔. 왜 날 죽였어? 왜?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이게? 이소라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스피커에서 계속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호야. 이소라. 너희를 용서 못해.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고인 목소리 같은데. 태호가 직원을 불렀어요. 스피커 꺼. 당장 꺼.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해킹해놨으니까. 15억. 내 목숨이 15억이었어. 이 말에 조문객들이 더 술렁거렸어요. 15억이라니. 무슨 얘기야? 태호가 소리쳤어요. 장난이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그때 이소라가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요. 빨리. 둘이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작전 성공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김태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이. 거짓말쟁이. 내가 다 봤어.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김태호한테서. 받지 않았죠.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소라와 짜고 날 죽였지. 이번엔 이소라한테도. 태호가 다 불었어. 내가 주도했다고. 이제 둘을 갈라놓을 차례였어요.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소라한테서 김태호에게 전화가 갔을 거예요. 당신 뭐라고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정찰을 다녀왔어요. 태호랑 이소라가 만나서 싸웠어. 진짜? 카페에서 봤는데 이소라가 소리 지르더라.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라고.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태호가 경찰서 갔어. 왜? 협박 메시지 신고하려는 것 같아. 발신자 추적 안 돼? 예금폰이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장례식 소동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결국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시신 신원 확인이 안 됐고 조문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보험금 15억이라며 부인을 죽였다는 소문이. 그 격리 여자랑 뭔가 있대. 오빠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태호가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 직원들이 수군거려서. 이소라는? 그 여자는 더 심해. 아예 집 밖을 안 나와. 둘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미영아, 준혁이한테서 연락 왔어? 올케가 물었어요. 준혁이, 제 아들이요? 아니, 연락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엄마가 죽었다는데. 맞아요. 아들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 다 끝나면 설명할게. 그날 밤, 오빠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소라 과거를 더 파봤어. 뭐 나왔어? 이 여자 진짜 이름이 이소라도 아니야. 박미선이야. 뭐? 신분을 바꾼 거야. 그리고 오빠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여자야. 사진 속 여자는 이소라와 비슷하지만 다른 얼굴이었어요. 성형했구나. 그것도 여러 번. 추적 피하려고. 그럼 이전 남편들 죽인 것도 정황상 맞아.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을 뿐이지. 프로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오빠, 이거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이야. 태호까지 잡으려면 자백이 필요해.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윤미영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소라. 아니, 박미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손짓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박미선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 압니다. 제 형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3년 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형이 죽기 전에 녹음을 남겼어요. 박미선이 독을 먹이는 장면을. 그럼 왜 경찰에? 증거 불충분이래요. 음성만으로는 안 된대요. 그 남자 강철민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커피숍에서. 이게 그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을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이거 마셔. 피로회복제야. 고마워. 그리고 잠시 후. 뭐야 이게? 미안해. 금방 끝날 거야. 미선아, 왜? 보험금 때문이야. 그것만 있으면 돼. 이소라. 아니, 박미선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이걸로도 못 잡았다고요? 얼굴이 안 나와서. 그리고 박미선이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형이 죽은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목격자도 있고. 조작된 알리바이였겠죠. 그런데 왜 저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박미선을. 윤미영 씨가 살아있다는 거 우연히 알았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날 소동 얘기 듣고 이상해서 조사해봤죠. 강철민 씨가 제안했어요. 협력하면 어떨까요? 박미선 잡는 거.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한 명의 협력자가 더 생겼어요. 그날 밤 작전을 짰습니다. 태호와 이소라를 갈라놓는 게 먼저야.
오빠가 말했어요. 서로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강철민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박미선의 과거 남편들 자료를 태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태호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워하겠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2시, 김태호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어요. 당신도 이렇게 될 겁니다. 첨부 파일엔 이소라. 박미선의 전 남편들 사망 기사가 있었죠. 30분도 안 돼서 김태호가 이소라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오빠가 이소라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이소라가 나왔어. 엄청 화난 표정이었어. 어디 갔어? 태호 집으로. 둘이 만나서 싸웠겠죠. 내가 날 죽일 생각이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계획이었잖아. 다른 남자들도 다 내가 죽였다며. 의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아, 뉴스 봐. 올케가 TV를 켰어요. 오늘 새벽 경기도 북한산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시신이라니?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30대 여성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소라가 자기 시신을 준비한 거구나. 자기도 죽은 척 하려는 거예요. 교활한. 오빠가 말했어요. 이소라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태호는 버리고. 그럴 거야. 원래 혼자 일하던 애니까. 그럼 김태호만 남는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안 돼. 둘 다 잡아야 해. 제가 일어섰어요. 미영아, 뭐 하려고? 이제 직접 나설 때야. 위험해. 괜찮아. 유령은 죽지 않잖아. 그날 밤, 전 우리 집으로 갔어요. 28년 살던 우리 집. 열쇠는 아직 갖고 있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엔 술병이 널려 있었고, 태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 불과 일주일 만에 폐인이 되어 있었죠. 전 김태호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태호야. 김태호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어요. 미영이 왔어. 왜 날 죽였어? 김태호가 번쩍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절 보며 소리 지르며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미영아. 그래, 나야. 이럴 리 없어. 넌 죽었어. 죽었지. 내가 죽였잖아. 전 천천히 다가갔어요. 창백한 분장을 하고 흰 옷을 입은 채로. 하지만 돌아왔어. 너 때문에. 아니야. 꿈이야. 이건 꿈이야. 김태호가 자기 뺨을 때렸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안 돼. 김태호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미안해. 미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 때문이었어. 도박 때문에 미쳐서. 그래서 28년 아내를 죽여. 이소라가 시켰어. 그녀가 다 계획한 거야. 역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군요. 이소라. 그 여자도 죽었어. 뭐? 오늘 아침 시신으로 발견됐잖아. 김태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럴 리 없어. 아까 통화했는데. 그래? 정말 이소라였을까? 의심을 심어놨어요. 그때 김태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소라였죠. 여보세요? 소라야. 전 그 틈에 사라졌어요. 김태호는 아마 이소라한테 물었을 거예요. 미영이가 나타났어. 뭔 소리야? 미영은 죽었잖아. 진짜 봤다니까. 둘의 정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소라도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줬죠. 이소라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서. 이소라. 욕실에서 샤워하던 이소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 남편 돌려줘. 이소라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절 보고. 윤미영. 왜 그래? 무서워? 이건 불가능해.
내가 파놓은 무덤에서 나왔어. 이소라가 칼을 들었어요. 가짜야. 누군지 몰라도 장난치지 마. 장난? 내가 날 죽인 게 장난이었어? 전 이소라에게 다가갔어요. 너도 곧 죽을 거야. 내 전 남편들처럼. 뭐라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승에서. 이소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칼을 놓쳤죠. 최은주. 이소라. 어떻게 알아? 죽은 사람은 다 알아. 그때 이소라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태호였겠죠. 전 그 틈에 사라졌어요. 이제 놈들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자백하는 순간이.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실의 심판 3편. 이소라를 만난 다음 날 강철민 씨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윤미영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오빠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철민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은주. 아니, 이소라가 사용하는 비밀 계좌를 찾았어요. 비밀 계좌? 스위스 계좌예요. 잔액이 50억이 넘어요. 50억. 올케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동안 죽인 남자들한테서 받은 보험금이겠죠. 오빠가 물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제 형 컴퓨터를 다시 조사했더니 숨겨진 파일이 있었어요. 최은주가 실수로 남긴 거죠. 파일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최은주의 작업 일지였습니다. 타겟 1 2020년, 이름 김성우, 62세, 직업 중소기업 사장, 재산 약 15억, 보험금 7억, 기간 6개월, 방법 심장마비 위장, 성공. 타겟 2 2021년, 이름 박준영, 58세, 직업 의사, 재산 약 20억, 보험금 10억, 기간 8개월, 방법 교통사고 위장, 성공. 타겟 3 2022년, 이름 강민석, 강철민 씨의 형이었어요. 직업 부동산업자, 재산 약 10억, 보험금 5억, 기간 4개월, 방법 음독, 자살 위장, 성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타겟 4 2024년, 이름 김태호, 58세, 직업 건설 현장 소장, 재산 약 8억, 보험금 15억, 진행 중, 방법 산사고 후 태호 제거 예정. 특이사항 태호는 공범이지만 나중에 제거할 것. 제거라니. 최은주가 김태호도 죽일 계획이었어요. 올케가 말했어요. 그럼 김태호는 이용당한 거네요. 바보 같은 놈. 자기도 당할 줄도 모르고. 오빠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거 봐. 최은주의 실제 나이가 45살이야. 45살. 성형을 여러 번 해서 젊어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 부모가 어렸을 때 죽었대. 고아원에서 자랐고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게 살인의 면죄부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강철민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최은주가 쓰는 약물 리스트예요. 디곡신 심장마비 유발, 석신콜린 근육마비, 테트로도톡신, 보거독, 리신, 치명적 독성물질. 이걸 어디서 구하죠? 다크웹이요. 최은주는 다크웹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못 잡은 거였군요. 그때 오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야. 정말? 통화를 끝낸 오빠가 말했어요. 태호가 이소라를 경찰에 신고했대. 미영이 살해 공범이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살려고 이소라를 팔아먹는구나. 이소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상대로였어요. 2시간 후 이소라도 김태호를 신고했으니까. 김태호가 주도했다. 전 협박당했다.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전 다시 태호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집이 아니라 회사였죠. 김태호는 사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태호야. 김태호가 깜짝 놀랐어요. 또 왔구나. 이소라가 너도 죽일 계획이었어. 뭐? 전 강철민 씨가 준 자료를 복사해서 책상에 놨어요. 이거 봐. 김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어요. 타겟사 김태호. 나중에 제거할 것. 이게 뭐야? 이소라는 처음부터 너도 죽일 생각이었어. 김태호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난 뭐야? 바보지. 이용당한 바보. 아니야. 소라가 날 사랑한다고. 사랑? 50억 가진 여자가 빚쟁이를 사랑할까? 김태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난 그냥 무서웠어.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그래서 이소라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내를 죽여. 김태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용서? 내가 땅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비가 안 왔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그때 김태호가 뭔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다 자백할게. 경찰에 다 말할게. 이소라도? 그래. 그녀가 계획한 거 다 말할게. 드디어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미영아, 한 가지만 부탁이야. 뭐? 준혁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준혁이.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소라에게도 갔어요. 이소라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방을 싸고 여권을 확인하고. 어디 가려고? 이소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또 왔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김태호가 다 한 거야. 거짓말. 전 이소라의 작업 일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이소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죽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네. 김성우, 박준영, 강민석.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이소라가 움찔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기를. 싫어. 난 안 죽어. 이소라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오빠가 서 있었죠. 최은주 씨. 누구야? 전직 검사입니다. 같이 가시죠. 오빠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싫어. 손대지 마. 이소라가 칼을 꺼냈어요. 하지만 오빠는 능숙하게 제압했죠. 체포영장 나왔어요. 살인 혐의로. 무슨 증거로? 그때 강철민 씨가 나타났어요. 내 형 죽인 거 다 증거 있어. 이소라가 강철민 씨를 보고 놀랐어요. 당신은 강민석 형. 기억나? 게임 끝이야. 경찰이 도착했고 이소라는 연행됐습니다. 윤미영,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다 꾸민 거지. 이소라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어? 전 조용히 웃었죠. 그날 오후 김태호도 자수했어요. 모든 걸 자백했죠. 저를 죽이려 한 것, 이소라와 공모한 것,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 언론이 난리 났어요. 보험금 노린 부부살인 미수 사건. 전문 보험 사기범의 충격적 실체.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내의 복수. 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미영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나신 거죠? 형사님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폭우 덕분이었어요. 흙이 쓸려 내려가서.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조사는 오래 걸렸어요. 제가 당한 일, 그리고 제가 한 일들을 모두 진술해야 했으니까. 유령 행세를 하신 건 그들이 자백하게 하려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형사님이 웃었어요.
덕분에 완벽한 자백을 받았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최은주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호가 주도했고 자신은 협박당했다고 주장해요. 역시 끝까지 발악하는군요. 그때 강철민 씨가 나섰어요. 제가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강철민 씨가 USB를 건넸어요. 최은주 집에 숨겨둔 CCTV 영상이에요. 어떻게? 제가 미리 설치했어요. 형 복수하려고. 영상엔 최은주가 김태호와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김태호, 약은 제가 준비했으니까 커피에 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죽지는 않겠지? 기절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묻으면 끝이에요. 완벽한 증거였죠. 형사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겠네요. 그날 밤 드디어 준혁이를 만났어요. 엄마. 준혁이가 절 안고 울었어요. 엄마 죽은 줄 알았어. 정말 죽은 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준혁이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준혁아,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마.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그래도 내 아빠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이제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빠를 부정해야 하다니. 일주일 후 첫 공판이 있었어요. 김태호와 최은주 모두 구속됐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 혐의가 중하여 판사님의 말씀이 계속됐어요. 김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최은주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다 김태호가 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윤미영 씨, 심정이 어떠세요? 남편을 용서할 마음은 없으세요? 최은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혁이가 막아섰죠.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28년 살던 집은 이제 낯설었어요. 엄마, 이사 가자. 준혁이가 말했어요. 여기는 나쁜 기억뿐이야. 그래. 그러자. 짐을 정리하다가 앨범을 발견했어요. 결혼 앨범. 김태호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준혁이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다 거짓이었을까요? 그때 행복했던 것도 다 연기였을까요?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과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김태호가 신혼 때 쓴 편지였죠. 미영아,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아프지 말고 건강해. 영원히 내 편이 될게. 웃음이 나왔어요. 영원히 내 편이 되겠다던 사람이 날 땅에 묻었으니.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때 오빠가 왔어요. 미영아, 중요한 소식이야. 뭔데? 최은주 수사하다가 또 나왔어. 또 피해자가. 총 7명이야. 사망자 5명, 실종자 2명.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태호 회사 조사했더니 횡령도 나왔어. 횡령? 회사 돈 3억을 도박에 썼더라. 김태호는 정말 막장까지 간 거였군요. 재산 압류 들어갈 거야. 하지만 미영이 명의는 안전해. 다행이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자동으로 진행될 거야. 이혼. 28년 만에 이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김태호였어요. 왜 전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 같지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땅에 묻으면서.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 도박빚 때문에 사람들이 협박하고
그래서 이소라가 방법이 있다고 해서. 또 이소라 탓이군요. 태호야, 28년이 다 거짓이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 10년은 진짜였어. 10년. 준혁이 낳고 행복했던 그때까지는 진짜였어. 그 다음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도박을 시작하면서 변한 것 같아. 변한 게 아니라 본색이 드러난 거겠죠. 미영아, 한 가지만 부탁이야. 뭐? 준혁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며칠 후 최은주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윤미영 씨, 최은주가 준비한 가짜 시신 찾았습니다. 진짜요? 무연고 시신을 불법으로 구입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걸? 장의사와 짜고 했답니다. 그 장의사도 구속됐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만약 포구가 없었다면 전 정말 죽었을 거고 가짜 시신이 제 대역이 됐겠죠. 최은주는 합치면 최소 25년은 나올 겁니다. 태호는요? 12년에서 15년 정도요. 12년. 준혁이가 결혼할 때쯤 나오겠네요. 그때 준혁이를 만날 면목이 있을까요? 재판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미영아. 80이 넘은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 감옥에서 평생 썩어도 싸다. 며느리를 죽이려 하다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 전 재산이야. 태호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죽을 뻔했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구나. 피는 안 섞였지만 날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미영아, 새 출발해. 아직 젊잖아. 어머니, 50이가 뭐가 늙었어? 다시 시작해. 시어머니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죽다 살아났는데. 재판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빠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미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최은주가 보석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 것 같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살인미수범이 보석이 돼?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리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은주의 스위스 계좌 50억. 그 돈으로 변호사를 샀구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최은주가 너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대. 명예훼손? 유령행세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날 죽이려 했으면서 역고소라니. 걱정 마. 이길 수 있어. 오빠가 위로했지만 불안했어요. 최은주는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윤미영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최은주 친구예요. 만나고 싶어요. 왜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최은주에 대한. 수상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30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유미라고 해요. 최은주랑 고아원 동기예요. 고아원 동기. 왜 절 찾아온 거죠? 최은주가 또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뭐요? 유미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최은주가 보낸 메시지였죠. 윤미영년, 이번엔 확실히 죽일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보석 나오면 복수할 계획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최은주는 너무 영리해요. 증거 안 남기거든요. 유미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최은주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 자세히 말해주세요. 유미 씨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최은주가 절 다시 죽이려 할 때 그 현장을 잡는 거였죠.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고민했지만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함정을 파는 거야. 일주일 후 최은주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시작했죠. 오빠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최은주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약품을 샀더라. 약품? 독극물 같아. 역시 또 독사를 시도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태호가 면회 오래. 저한테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 교도소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김태호는 반년 만에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최은주가 내게 복수할 거야. 알아? 조심해. 그녀는 정말 위험해. 김태호가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최은주가 옥중에서 그린 거야. 너를 죽이는 계획. 상세한 계획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일지. 이걸 어떻게 구했어? 같은 방 수감자가 줬어. 최은주가 매일 이걸 보면서 중얼거렸대. 최은주의 증오가 느껴졌어요. 미영아, 제발 조심해. 왜? 내가 죽으면 좋잖아. 아니야. 난 이미 벌 받고 있어. 김태호가 울었어요. 28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내가 또 다치면. 그럼. 준혁이는 엄마가 필요해. 제발 조심해.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날 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와 똑같은 폭우였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유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최은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윤미영 씨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왔구나. 전 일부러 집에 혼자 있었어요. 준혁이는 오빠 집으로 보냈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최은주가 올 것을. 자정이 되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열쇠를 복사했나 봐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최은주가 나타났죠. 손에 주사기를 들고. 깨어 있었네. 최은주가 비웃었어요. 기다렸어. 죽을 줄 알면서. 누가 죽을까? 최은주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확실히 죽여줄게.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어나왔어요. 최은주가 당황했죠. 뭐야? 최은주 씨,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최은주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함정이었어. 그래. 내가 파던 함정에 내가 빠진 거야. 전 일어섰어요. 이번엔 진짜 끝이야. 최은주가 소리쳤어요. 내가 다 꾸민 거지. 유미도 내 편이었어. 맞아요. 유미 씨는 처음부터 경찰 수사관이었어요. 최은주 사건을 수사하던 잠입수사관. 최은주, 이제 그만 포기해. 유미 씨가 수갑을 채웠어요. 내 죗값을 받아. 최은주가 끌려가면서 절 노려봤어요. 윤미영, 저승에서 기다릴게. 평생 감옥에 있을 텐데. 경찰차가 떠났어요.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그때와 똑같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땅속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으니까. 오빠가 왔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응.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오빠 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뻔했고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또 죽일 뻔했으니까. 하지만 이겼어요. 살아남았고 복수했어요. 폭우가 그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정확히 생매장당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법정은 가득 찼어요. 언론의 관심이 대단했거든요. 생매장에서 살아난 아내. 보험금 노린 엽기적 살인 미수. 이런 제목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죠.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태호는 도박빚 7억을 갚기 위해 아내 윤미영을 살해하려 했으며, 피고인 최은주는 본명 최은주로 5명을 살해하고 2명을 실종시킨. 죄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2024년 8월 13일 남편과 등산을 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땅속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흙이 쓸려 내려갔어요. 그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기적이네요. 네.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때 김태호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 발언하세요. 모든 걸 인정합니다. 제가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도박빚 때문에 미쳤었습니다. 최은주가 방법을 제시했고 전 동의했습니다. 최은주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전 정말 아내를 묻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김태호가 절 봤어요. 미영아, 미안해. 1000번 만번 미안해.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나요? 최은주 차례였어요. 전 억울합니다. 최은주가 소리쳤어요. 김태호가 주도했어요. 전 협박당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최은주의 작업일지, CCTV, 녹음, 그리고 현행범 체포.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 김태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최은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인 최종 변론이 있었지만 결과는 뻔했죠. 일주일 후 피고인 김태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종신형이었죠. 최은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끌려나갔죠. 김태호는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김태호가 절 불렀어요. 미영아. 전 돌아봤어요. 고마워. 뭐가?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 이상한 말이었지만 왠지 진심 같았어요.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준혁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때였죠. 6개월 후 이사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카페를 열었죠. 작지만 아늑한 곳이에요. 2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금방 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고 커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저녁에 준혁이와 전화하고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김태호가 보낸 거였어요.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어봤죠. 미영아, 편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쓴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땅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비 오는 날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자.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28년 중 적어도 10년은 진짜였어. 준혁이 키우고 행복했던 그 시절은 연기가 아니었어.
이제 너는 행복하게 살아. 내가 줄 수 없었던 행복을 찾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라져서. 편지를 접었어요. 용서는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약하고 때로는 악해지니까.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때처럼 폭우는 아니고 부슬비였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앉으세요. 커피를 내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비 오는 날 커피가 더 맛있죠? 그런가요? 비는 씻어내잖아요. 나쁜 기억들을.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고요. 그분이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전 김준서라고 합니다. 이 동네 의사예요. 아, 네. 자주 올게요. 커피가 맛있네요. 그분이 나간 후 빗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는 씻어내는 거예요. 아픈 기억을, 배신을, 증오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거죠. 1년 후. 엄마, 나 결혼해. 준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갑자기? 은지 알잖아. 3년 사귀었어. 맞아요. 예쁘고 착한 아이였죠. 축하해. 엄마 고마워. 뭐가? 강하게 사라져서. 엄마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다니. 결혼식 날 하객으로 온 사람 중에 뜻밖의 얼굴이 있었어요. 김태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미영아, 준혁이 결혼한다고 해서 왔어. 오셨어야죠. 할머니신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준혁이 이렇게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인걸요. 그리고 미영아. 네. 행복해 보여서 좋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살아있어서.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1월 15일. 오늘은 준혁이 결혼식이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태호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은주는 25년형을 받았고, 1년.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많은 게 변했다. 나는 카페 사장이 되었고, 준혁이는 신랑이 되었고, 태호는 수감자가 되었다. 김준서 씨와도 가까워졌다.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54세. 아직 살 날이 더 많다. 그날 폭우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려야 한다. 비는 내게 두 가지를 줬다. 한 번은 죽음에서 생명을, 또 한 번은 절망에서 희망을. 이제 비가 와도 무섭지 않다. 오히려 고맙다. 살아있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에.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기대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비갠 후의 맑은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전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거였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더 아름답게. 저는 해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고, 복수했고,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비가 준 두 번째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미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충격, 땅속에서 죽음을 마주한 절망, 그리고 기적 같은 생존과 완벽한 복수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미영 씨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 말이에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